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정은에게 독살된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한 단체의 보호를 받으며 비밀리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또는 중국,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도 미국의 지원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있는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17년 김정은이가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된 직후에 김한솔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한솔은 파리 정치대학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때서부터 이 단체가 세계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천리마 민방위. 자, 이 단체가 어제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창립한다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자유조선 임시정부, 이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의 이름도 자유조선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먼저 이 단체의 선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은 무자비한 박해와 견딜 수 없는 치욕의 구조를 전복하고자 독립과 자유를 외쳤다. 그러나 거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수천만 동지들은 타락한 체제의 힘없는 노예로 남아있다. 남조선의 번영과 발전의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며 뒤에 남겨진 형제 자매를 기억해 주길 바랐지만 해방은 오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체제의 죄라고 규정하면서 북한 정권의 죄상을 나열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기아에 허덕이게 한 죄, 정부 주도의 살인과 고문 감금의 죄, 감시와 사상 통제의 죄, 살상의 목적으로 만든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현대적 무기 개발 및 유통의 죄, 전 세계에서 저지르는 정치적 암살과 테러 행위의 죄 등입니다. 자, 이들은 선언문 마지막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인도주의에 반하는 막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의 권력에게 맞서고자 일어선다. 광복이라는 밝은 빛이 평양에 다다르는 날까지 인민을 압제한 자들에게 맞서 싸울 것이다. 이제 인류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한다.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일어나라. 자, 이 메시지는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2,500만 북한 인민들에게 향한 것이며 동시에 유엔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 메시지는 현재의 북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 탄압을 포함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류에 대한 범죄, 이 범죄를 조목조목 나열했으며, 자, 이것은 유엔이 2013년 6년 전에 발족시킨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이 끔찍하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의 최종 책임자를 단죄해야 된다.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든가 아니면 하여튼 특별한 법정을 만들어서 이 책임자를 단죄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사태는 점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란 체제를 김정은 3대 독재 세습 정권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북한 인민들에 대한 강압적인 감금과 통치라고 우리가 점령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을 때 그 점령국의 피해를 받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그 나라의 국경 밖에서 대변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나중에는 현재의 독재 정권이 무너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일종의 망명정부입니다.
세계사에서 망명정부는 뭐 상당 부분 이제 정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효율적인 컴백을 가져온 데도 있고 상당 부분 현재 저질러지고 있는 강압적이고 압제적인 정권 통치에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세계사적으로 보자면 가장 성공적인 정부가 런던에 설치됐던 이 드골의 프랑스 드골의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나치 히틀러의 점령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의 빼땡 원수라고 하는 장군이 프랑스 남부의 비시라는 곳에 이 일종의 괴뢰 정권을 수립했죠. 나치 히틀러의 지배를 받는 괴뢰 정권. 프랑스의 상당 부분은 나치의 지배를 받고 남부의 비시라는 도시에 이른바 비시 괴뢰 정권을 빼땡 원수가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영국은 이 비시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비시 정권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영국은 대신에 런던으로 망명한 드골의 자유 프랑스 망명정부, 임시정부를 프랑스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습니다. 자, 드골은 프랑스 내에 있는 이 레지스탕스의 반나치 저항운동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런던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프랑스 국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마라. 프랑스는 언젠가 해방될 것이다. 자유 프랑스는 살아있다. 이런 식의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제하 독립투쟁 때 이승만 박사가 라디오 연설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망명정부의 사례이죠. 자유 프랑스 드골. 자, 그리고 이 폴란드의 망명정부도 꽤 유명합니다. 폴란드도 이 나치 독일의 점령을 받은 직후에 폴란드의 많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해서 역시 런던에 폴란드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망명정부는 그러나 프랑스 자유 프랑스처럼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점령을 당해서 폴란드에 괴뢰 정권이 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989년 독일 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을 하면서 1990년 12월에 폴란드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서야 런던의 폴란드 망명정부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낯익고 익숙하고 정겨운 이름, 상하이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도 세계사에 상당 부분 효과적인 임시정부 사례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자, 김한선의 망명정부가 성공하느냐 여부의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망명정부에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수반이 있느냐, 임시 지도자가 있느냐입니다. 아마도 이 자유조선, 천리만 민방위라는 단체는 김한소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혹자들은 김한소리가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김한소리가 올해 24살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3년 후에 만약에 정권을 잃게 돼서 이 우파가 정권을 탈환하게 된다면 북한에게도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대로 이 북한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평양에 보일러가 터질 수 있고 어쨌거나 중요한 급변이라든가 상당한 상황의 전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3년 후면 김한솔이도 27살입니다. 김정은이가 27살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겨우 27살의 나이에 북한의 통치자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김한솔이가 설사 이 임시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추대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김정은에게 급변사태가 터져서 김정은 권력이 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김한솔이가 그 공백을 맺는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아니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급한 사태가 터지게 되면 뭐 3인의 예를 들자면 뭐 최용해라든가 또는 이 김영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집단 지도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김정은이의 친위 세력마저 제거되게 된다면 새로운 세력이 집단 지도 체제나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을 해서 임시 과도 정부를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 김정은의 3대 세습 체제가 급변으로 무너지게 되면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 이제는 세습은 곤란하지 않느냐, 김씨 일가들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들의 지도자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민주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세력에서 어떤 지도자를 주대하거나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가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임시 과도 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공간에서 김한솔이를 포함한 이 자유조선 임시정부의 관계자들을 새로운 권력이 평양으로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김정은이의 잔재를 청산하는 새로운 세력의 주요한 플레이어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김한솔이는 김정은이의 잔재나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김정은이가 살아있다면 김정은이를 국제전범재판소나 아니면 특별한 유엔의 특별법정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김정남이의 원수를 갚는 일에 김한솔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김한솔이에게 그런 공간이 주어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왜냐? 자, 장기 공산 독재 또는 독재 정권의 지도자들은 정권이 엎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나머지 여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단죄됐습니다. 나치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단죄가 됐고, 일본의 태평양 전범들은 나중에 도쿄의 전범재판소에서 이 사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책임자들, 캄보디아 국내 법정에 서게 됐고, 자, 그리고 이라크의 후세인, 또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동독 이 사회주의 통일당의 이 호네커, 그 당의 오랜 서기장을 맡아서 공산 독재를 자행했던 호네커도 러시아로 도망갔습니다만 2년 만에 소환이 돼서 법정에 섰습니다. 결국 간암 판정을 받아서 칠레로 망명했다가 그곳에서 죽었지만 법정에 섰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또 동독 공산당의 정치국원 3분의 1이 법정에 섰습니다. 때문에 김정은 일당도 법정에 설 가능성이 많고, 그 과정에서 김한솔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흥미로운 사태 진전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면. 감사합니다.